안녕하십니까,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우리 문종탁TV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법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냐? 첫째, 유리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양육권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는데, 아니 애 아빠한테 양육비 받으면서 애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유리가 양육권을 포기한 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이용 관련해가지고 양육비 산정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최민아는 성매매로 처벌되냐? 이런 형사적인 관점 궁금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깠죠. 자기가 애들 데려가고 싶었는데 최민환이 위자료 5천에 양육비 월 200만 준다고 해서 경제적 여건이 최민환이 더 나으니까 최민환한테 애를 이제 양육하라고 넘기고 자기는 나왔다고 하는 거죠. 양육권이 뭘까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권리, 사실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은 미성년까지만 있는 거예요. 19세.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20세 돼가지고 넘어가면 뭐 대학생 때도 용돈 받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하고서도 마마보이 뭐 파파걸 있는데 사실은 양육권 같은 건 없는 거죠. 미성년 자녀일 때만 있는 겁니다. 양육권자는 이혼할 때 부부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하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누가 키우고 싶다 뭐았다 이것보다는 제일 자주 고려되는 게 첫 번째 부모의 경제력, 두 번째 자녀가 그래서 살게 될 주거 환경, 세 번째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봅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뭐 애들의 의사보다는 가정 환경 같은 거 많이 보겠죠.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애를 또 서포트하고 키울 수 있는 최민환 씨가 유리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환 씨와 유리 씨는 서로 합의를 했죠. 근데 양육비를 재판하면 얼마까지 받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쟁점이고 궁금하시니까요. 유리 씨는 2022년 오은영 박사님 상담소였나요? 새 아이의 교육비로 800만 원 넘게 쓴다고 밝혀가지고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그때 애들이 완전 애기였는데 무슨 800만 원을 쓴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영어 유치원이니 발레니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이십니까? 최민아는 200만 원 제안했는데 턱없이 부족했겠죠. 이렇게 양육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양육비 갖고도 싸우는데요. 가정부는 매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걸 하는데요. 꼭 이것대로 하진 않지만 보통 이것대로 합니다. 표 보이십니까? MBTI 표 설명하면서 오랜만인데요. 세로축이 아이들의 만 나이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있죠? 여기 보면 18세까지죠. 지금 만 19세부터는 성인이니까요. 그리고 가로축이 보이시는 게 부부의 세전 합산 소득입니다. 세전입니다. 그러면은 영원부터 9만원. 영원이라도 애들한테는 60만원 정도, 분유값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이상이 소득구간 제일 높은 겁니다.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둘은 그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보이시다시피 자녀 2인 가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인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한 명한테 더 주고 3인인 경우는 어차피 애들 키워갈 때 양육할 때 드는 돈들은 고정돼 있잖아요. 밥 살 때 많이 사면 코스트코 이런 데 싸잖아요. 그래서 3인 되면은 한 0.8 정도를 곱해서 감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 소득이 세전 200만 원하고 8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단위에서 여기 딱 만나겠네요. 합계 1000만 원에다가 아이가 만약에 이번처럼 만 4세사 그러면은 두 개의 교체점 나오니까 211만 6천 원 정도 나오겠죠. 예, 중위값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세전 200만 원 사람이 키운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총 금액의 한 5분의 4 정도가 수익인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니까 168만 원 정도 받아올 수 있겠네요. 110만 원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나이에 따라서도 늘어나고 부모 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늘어나는데 이 교차점에서 정해지고 부부가 맞벌이라면 본인의 소득만큼 양육비를 부담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유리씨 경우에서는 2022년 말에 교육비 800만 원 정도 썼다고 했죠. 당시 첫 아이가 만 4세, 나머지 두 쌍둥이가 만 2세였으니까 지금 첫째가 만 6세, 쌍둥이가 만 4세 정도 되겠네요. 둘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육비로 뭘 800만 원이나 지출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부부 소득 합산 구간은 한 1200 정도는 되겠죠. 제일 높다고 보면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보면 첫째 아들 표준 양육비는 한 230만 원 좀 넘겠네요. 두 쌍둥이 1인 표준 양육비는 한 220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2인 기준의 표이기 때문에 3인이면 0.8 정도 곱하죠. 때문에 이 3명에 대한 최종 총 양육비, 법정 양육비는 한 53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라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3명 전체 양육비가 한 530 정도 되니까 한 명당 200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제적 이유로 최민환 씨에게 양육권을 줬다는데 경제적 이유보다 이제 과도한 양육비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예. 옷도 비싼 거 사 입혀야 되고 영어 유치원 왜 갈까요? 제 생각에는 디즈니 틀어놓고 애들 반복 시청시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이태원 좀 놀러 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아이돌 출신 이런 거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이돌 그쪽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두 부부가 결정한 일이니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양육비 산정표 보시고 좀 놀라셨겠네요. 양육비는 한정없이 뭐 소득이 늘어난다고 느는 게 아니라 2인 가구 기준인데 이것도 좀 바뀌어야겠죠. 요즘은 애 한 명만 나니까. 그래서 보통 월 300 정도 받는 게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팁을 드리자면 도시에서 키울 때는 양육비가 좀 늘고 농촌은 좀 줍니다. 도시에서 물가가 더 비싸서 그런가요? 또 고액의 치료비가 있으면 치료비는 방영이 당연히 돼야겠죠. 양육할 때. 또 고액의 교육비는 보통 합의로 결정되지 이렇게 한 명이 무슨 영어 유치원 발레 꼭 보내야 돼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가 최민환 씨에게 양육권을 넘긴 이유는 애들의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 우리 양육비 갖고 다툼이 있더라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보통 하는데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애들의 나이 따라서 올라가고 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소득이 아예 없어도 양육비는 60만 원 정도까지는 줘야 되는 거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한 명에 300만 원 이상 넘기가 힘들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 최민아 씨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을까? 유리는 뭐 제3자 간의 이런 녹취를 공개했네요. 이거 뭐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유리 씨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사건 아니니까 녹취는 안 들어봤는데요. PD 얘기에 따르면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을 찾는 걸로 보인다는데요. 아가씨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근처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좀 도덕적 엄숙주의가 강하죠.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는데 대마초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합법인 나라도 있는데 성매매 형사처벌하고,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뭐 야동받다고 처벌을 시키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데요. 조문 항상 보여드리죠. 조문 보이십니까? 성매매 처벌법 제21조가 벌칙인데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성매매 처벌법상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수만 처벌합니다. 미수가 뭘까요? 미수는 범죄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는 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미수죄 이게 나오잖아요. 살인 기수는 뭐 목을 칼로 찔러서, 심장을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럼 살인 기수죠. 근데 목을 찌르고 심장을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 경우 뭐야? 폭행 상해? 이런 걸로 처벌됩니까? 아니죠. 죽일 목적으로 목이나 심장을 노린 거죠.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살인 미수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매매 미수가 뭘까요? 이게 성매매 하려고 전화하고 잡아줘 뭐하고 이렇게 약속은 잡았는데 실제 가서 돈 내고 성행위를 했냐? 이걸 보는 거죠. 녹취록도 여성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내서 얼마를 줬다, 성매매를 해서 성행위를 했다, 이런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처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금 내역이 나오거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겠죠. 성매매 하면서 뭐 바보같이 계좌이체를 했거나 카드 결제를 했거나 이런 기록이 있다면 불리해지겠지만, 현금 거래를 했고 시간도 많이 질러서 증거가 없다면 소위 말하는 룸바 이런 데 갔다는 거, 돈 없다면서 룸바 다니냐? 뭐 이런 얘기 비난은 들을지언정 성매매로 처벌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 이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청소년 성보호법이죠. 조문 또 보이십니까? 제13조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관해서 처벌하는 건데요. 제2항 보이십니까? 뭐 1항은 아예 기수인 사람은 1년 이상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아동 청소년의 선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이게 실행에 착수는 있는데 결과 발생은 안 된 미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녹취나 정황상 청소년의 성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유흥업소 가려고 하면서 2차 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애들 아빠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폭로하면서 애들 아빠를 전 국민에게 이제 이미지에 먹칠을 시켜야 되겠나. 그리고 사실 최민아 씨도 본인이 방송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유리 씨의 이미지가 좀 나락가게 만든 측면이 있죠. 게다가 이진호 씨는 왜 두 부부 문제에 이렇게 개입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아 씨, 유리 씨 사태로 이혼에 따른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산정 방법, 최민아 씨의 성매매로 처벌 가능성, 성매매 기수일 경우 형량, 미수일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